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별 수 없이 뭐 제가 맡게 돼서 보기 싫으시더라도 뭐 제가 다시 한번 출연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세션에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 동영상을 찍는 임팩트는 좀 부족했었는데요. 머티리얼 측정 쪽에서는 조금 더 저도 이제 화면을 봐가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촬영을 하다 보니 별다른 농담을 좀 하기가 그랬었는데 방금 나눠드린 거 보니까 하이패스 단말기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제작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만 달라고 해도 안 줬었는데 여기 행사에서 나눠주네요. 저희는 저거에 대한 추첨 기념이 항상 제한이 돼서 항상 부럽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머티리얼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약간의 수정이 들어갔었지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하고 오늘 다시 하는 이유, 그때도 한번 했었던 이유가 최근 머티리얼 쪽 어떤 소재 재료에 대한 특성들을 뽑아내는 거가 굉장히 갑자기 화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한 3년 전부터 해서 화두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 어떤 얘기였냐면 어떤 재질들의 투자율 특성들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화두여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율 팩트를 측정을 했었죠. 유전율은 기본이고. 근데 사실 투자율들을 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해서 봤더니 사실 요즘에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3년 전에는 어떤 차폐제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S사의 단말기는 필기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A사에서는 음성인식, S사에서는 필기인식인데 이런 필기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말기 액정 밑에 투자율 내지는 특정 유전율 값을 들어가는 매질들이 밑면에 깔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핀 촉에서는 어떤 그 유전체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필기인식률을 높이는 거가 됐었고,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S사의 단말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게 되면 뒷면에 NFC 안테나가 들어있죠. 그래서 안테나가 쭉 감아져 있는데 그거를 단말기를 찍었을 때 단말기를 어떤 패드에 찍었을 때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통신이 되려면 안테나가 방향이 핸드폰의 뒷면으로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핸드폰 뒷면 안쪽으로는 차폐제들, 투자율 팩터가 높은 차폐제들이 좀 발라 있고, 최근에는 동일한 안테나 패턴 안쪽에 무선 충전 WPT, 그래서 앞으로의 대세는 모든 단말 쪽에는 무선 충전 안테나들이 6.78메가의 인스톨이 될 거고, 걔들이 다 6.78메가 안테나 내지는 NFC 같은 13.56메가 안테나들이 탑재가 되고, 그 이면에는 차폐제의 특성을 발려줘서 어떠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형태. 그래서 최근에 단말기 쪽에서의 여러 특성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재료의 유전율 특성 또는 차폐 특성, 투자율 값들, 또는 최근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게 흡수 내지는 얼마나 신호를 차단시키는 차폐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요거를 했었다가 사실 오늘 세션에서는 약간의 수정과 옵서버라고 하는 흡수 재질 또는 차폐 매질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말씀을 추가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데모를 조금 더 포커싱을 해볼 거기 때문에요. 슬라이드는 내용은 좀 원래대로 많이 넣었지만 중간중간에 많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세션에서 이 게이지 선물을 드린다고 제 시간을 재밌게 한다고 10분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율 투자율 측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컨셉들을 활용을 할지와 30MHz 이내의 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측정 계측기와 어떠한 측정 방법들이 활용이 되는지, 또 1메가에서 30메가 이상인 1기가 대역까지 해서는 유전율 투자율을 측정하기 위한 솔루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1GHz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즉 110기가 내지는 1THz 대역까지 어떻게 유전율 투자율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최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흡수율, 차폐율에 대한 거를 2페이지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전율 투자율 측정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제가 사실 이걸 뺐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그대로 올라갔네요. 뭐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어떤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율 투자율 쪽에 관련된 로스가 적느냐 높느냐에 따른 솔루션들 정리, X 주파수 로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또 디바이스의 형태, 액체냐 고체냐 도넛 형태냐 어떤 형태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간략하게 제가 저희 쪽 솔루션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하나의 화면으로 어떻게 도식화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1GHz 언더의 솔루션과 1GHz 이상의 솔루션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대부분 LCR 미터 내지는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임피던스 내지는 LC 값들 도출해낸 후 그 파라미터들로부터 디바이스에 대한 사이즈 정보를 포함해서 유전율 투자율 값으로 환산해주는 솔루션이 있고 1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85070, 85071 현재는 N1500A라고 하는 통합된 버전이 좀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 버전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에 대한 거, 이 솔루션에 대한 거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는 120메가 대역에 대한 120메가, 30메가, 2메가 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파수에서 유전율 를 측정하기 위해서 PCB 타입, 리퀴드 타입에 따라서 16451, 16452 형태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메가 1기가 대역의 계측기는 이러한 계측기를 이용해서 유전율을 측정을 할 때는 이러한 타입, 투자율 측정을 할 때는 이러한 지그를 쓸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지그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써서 이쪽 계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명시를 해놨고요. 말씀드린 대로 1GHz 이상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분석기, 그다음에 별도의 지그가 준비가 되시면 맥스 1.1테라까지 측정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파 대역에서 즉 120MHz 이하 또는 30MHz 30MHz 이하 또는 1GHz 이하 대역에서의 패럴렐 플레이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주파 대역이다 보니까 RF 쪽과는 다르게 저주파 쪽 컨셉에서 S 파라미터가 아닌 실제 시그널과 어떤 도체와 도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캐패시턴스 특성을 가지고 유전율 값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CR 미터나 임피던스 분석기는 네트워크 분석기와는 좀 다른 컨셉으로 하이 쪽으로 시그널이 나가게 되고 로우 쪽에서 시그널을 디텍션하게 되는데 이 중간 도체와 도체가 있고 중간에 내가 측정하고 싶은 머티리얼들,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측정되는 항목은 LCR 미터나 임피던스 분석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항목은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캐패시턴스 값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CR 미터나 임피던스가 분석기가 측정하는 항목은 캐패시턴스 항목이 될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분들이 이 값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입력하는 값은 A 값. 실제 캐패시턴스를 이루고 있는 이 면적 정보가 중요한 팩트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두께 정보가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는 사용자분이 입력을 하시게 되고 계측기는 C값만 측정을 하게 되고 그거로부터 유전율 값으로 환산해주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어갭이라는 형태를 쓰는데 사실 많이 사용하는 기법은 아닌데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 계측기 지그 쪽입니다. 이 밑면도 지그 쪽이에요. 이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측정하고 있는 샘플이 도체 형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표면이 플랫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지그 자체들이 윗면과 아랫면 도체를 제공하는데 평평한 쇠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제가 측정하고 싶은 샘플이 표면이 거칠다라고 그러면 거친 것만큼 그 중간에 에어가 들어가게 되고 에어갭으로부터 공기 유전율이 포함되면서 정확한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상태에서의 요거에 빠진 상태, 즉 에어 상태에서의 캘리브레이션 방법과 샘플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캘리브레이션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요거로부터 환산하는 컨셉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윗면은 컨택 없이 여기가 표면이 좀 거칠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컨셉은 기본적으로 캐패시턴스 값 측정하고 면적과 샘플의 면적 내지는 샘플의 두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유전율 값을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되는 계측기 및 지그는 1메가 또는 2메가까지 사용되는 에코 4980이라고 하는 계측기 시리즈가 있고 4294 모델 최근 작년에 단종이 되고 리플레이스된 모델이 에코 4990A죠. 이 모델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16451B라고 하는 지그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시트 타입의 유전율 값을 측정하는 데 특화된 지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120메가, 110메가, 120메가, 2메가 계측기인데 얘가 커버되는 주파수는 30메가까지. 그래서 이 솔루션은 시트 타입에 대해서 두께는 맥스 1cm까지 해서 30메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얘가 타겟팅하는 얘는 사실은 2메가 언더기 때문에 타겟팅하는 곳은 약간 영역이 다 웨이퍼 레벨이라든지 저주파 덕의 대표값을 뽑을 때 쓰고 이제 이쪽 영역은 30메가 이하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NFC나 RFID 또는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 같은 영역에서 6.78메가 또는 13.56메가에서의 어떤 머티리얼들의 유전율 값을 뽑아내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윗면과 아랫면이 저희가 제공하는 도체면이 되겠고 이 사이에 제가 측정하고 싶은 샘플 집어넣어서 측정하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측기는 C값만 측정하고 사용자는 면적 정보와 샘플의 두께 정보만 입력을 하게 되면 공기에 대한 상대 유전율 값인 입실론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러한 수식, 장비상에서는 사실 제공되지 않고 저희가 별도의 매크로를 제공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액체에 대한 유전율 측정입니다. 별도의 지그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 액체 집어넣게 되는데 액체 넣기 전에 이쪽 면과 이쪽 면에 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들어가기 전 오픈 상태에서의 오픈 캐패시턴스를 한번 측정하고 내가 측정하고 싶은 액체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가지 팩트와 면적 정보를 고려해서 계산식이 들어가는 게 액체 측정 솔루션 해서 30메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계측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될 거고요. 30메가 이상 또는 1GHz 언더에 대해서 앞서에서의 솔루션은 유전율 값만 말씀을 드렸어요. 캐패시턴스 값을 이용한. 두 번째 솔루션은 4294 또는 에코 4991이라고 하는 1메가에서부터 3기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지만 유전율 지그, 투자율 지그는 1기가까지 해서 1메가에서부터 1기가까지 유전율, 투자율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와 테스트 지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리미테이션들을 혹은 제약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유전율을 측정하기 위한 16453이라고 하는 형태는 앞에서 보셨던 형태, 윗도체와 아랫도체 사이에 내가 측정하고 싶은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기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측정할 수 앞에 이제서 보셨던 이 방법의 사실 단점은 윗면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윗면 교체하는 거에 따라서 윗면과 아랫면의 평형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얘에 대한 밑면에 대한 스크류를 조정해서 평형을 맞춰주는 절차들이 조금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하고 같은 컨셉인 요 지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평형 없이 그냥 샘플만 두께 3mm 언더로 그 다음에 요 면적 정보만 넘게끔 해서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직접 한번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파수는 1메가에서 1기가까지 이 지그 자체가 온도의 변화에 강해서 55도에서부터 플러스 200도까지 온도 챔버 안에 넣어놓은 상태에서의 머티리얼의 유전율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전율 항목들은 전부 다 윗도체, 아랫도체 사이에 캐패시턴스 값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율의 경우에는 인덕턴스 값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GHz 계측기에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사실 요 지그가 없는 경우 또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이 매질의 투자율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즉, 요 토로이드 형태의 자성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오픈 인덕턴스와 레지스턴스 값 측정하고 이걸 샘플에 감아놓은 상태에서의 인덕턴스 값을 측정을 해서 수학적 연산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얘가 얼마나 균일하게 감길 것이며 코어를 뺀 상태로 감아놓은 놈하고 코어를 넣고 감아놓은 놈하고는 동일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많은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낮은 주파수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적다 생각해서 많이 활용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정확성이라든지 편함을 제공하는 솔루션은 1GHz 계측기에 이러한
16454라고 하는 지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형태는 인더 코일을 여러 번 사용자가 감아서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 지그는 그냥 원턴 중심 단자를 통해서 시그널이 나오게 되고 코어를 거쳐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요거의 장점은 사용자분은 별도의 코일을 감을 필요 없이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앞에 이제서 코일을 감았던 거는 사실은 시그널을 주파성이 좀만 높아지게 되면 이 코일을 돌면서 방사가 된다라든지 신호가 타고 넘어간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코일 없이 그냥 바로 원턴 시그널로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러한 형태로 샘플을 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미테이션은 이게 라지 사이즈가 있고 스몰 사이즈가 있는데 스몰 사이즈의 경우에 높이, 내경, 외경 이러한 형태에 맞게끔만 제작을 해주시면 투자율 측정을 사실은 매우 이 제작 과정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사실은 매우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어떤 시트 타입을 측정한다 할 때는 위에서 딱 찍어내면 이 형태로 그냥 아예 잘라지게끔 하는 그런 지그들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이즈는 이러한 조건만 지켜주시게 되면 1메가에서 1기가까지 티피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스펙적으로 적용하는 게 1기가까지고 제가 실제 봤을 때 1.5기가까지는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스펙으로 따졌을 때는 1GHz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마찬가지 온도 조건도 이러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전율, 투자율 부분을 요거를 시간이 허락하게 되면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이 1GHz 이상. 무조건 1GHz 500MHz라고 해서 네트워크 분석기 솔루션을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1GHz 언더에서는 지금 보여드렸던 방법에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1GHz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임피던스 분석기나 LCR 미터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임피던스에 대한 제약사항이 존재하지만 솔루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1GHz 이상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기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N1500A라고 하는 통합 버전의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도 그 트라이얼 버전을 받은 게 한 달밖에 안 됐고 사실 그전에는 85070이냐 85071이냐라는 소프트웨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85070부터 설명을 드리고 85071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70 유전율만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주파수는 200메가에서부터 50기가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지그로 다 커버되는 게 아니라 이 하이 템퍼러처 프루브라고 하는 지그를 통해서 200메가에서 20기가 슬림 폼 프루브 해서 500메가에서 50기가 퍼포먼스 프루브 500메가에서 50기가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도 조건, 요거는 높은 주파수, 요걸 두 개를 합쳐놓은 장점만을 합쳐놓은 게 퍼포먼스 프루브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측정 컨셉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솔루션들은 전부 다 유전율 값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율은 측정 못하게 되는데 중심 핀에 이게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작을 사이즈인데 중심 핀으로부터 시그널이 나와서 내가 측정하고 싶은 머티리얼에 딱 갖다 대면 머티리얼을 거쳐서 이 시그널은 그라운드 패스로 되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 자체가 시그널 통해서 나와서 머티리얼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되돌아가다 보니까 머티리얼 자체에서 가진 특성 때문에 신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변화량을 토대로 유전율 값으로 환산, 즉 S 파라미터를 측정을 원포트 S 파라미터 S 원원 값을 측정을 해서 유전율 값으로 환산을 들어가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20메가, 200메가에서 20기가까지 500메가에서 50기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고체 타입을 아까 같이 이 앞에 있었던 형태로 찍을 수는 없는 젤리 타입 내지는 액체 측정에 특화되어 있는 지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툴들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이 템퍼처, 퍼포먼스 프루브 같은 경우는 앞에서 가졌던 장점들
온도 조건 어느 온도에서 측정할까지 개런티 할 거냐, 어느 주파수까지 할 거냐.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을 다 합쳐놓은 게 퍼포먼스 프루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프루브들에 대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단 컨셉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체 타입, 젤리 타입, 분말, 액체 모두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컨셉은 시그널이 나와서 내가 측정하고 싶은 머티리얼을 거쳐서 그라운드 패스로 되돌아가는 S11 파라미터를 가지고 유전율 값을 측정하는데 S11을 네트워크 분석기는 S11을 측정하게 되고 85070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 지그들은 전부 다 85070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고 85070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서 측정한 S11 파라미터를 가지고 유전율 값으로 환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70은 세 가지 타입 50기가까지 여러 형태의 디바이스에 대한 유전율 값을 측정해주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소프트웨어는 장비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외부 PC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 PC에 소프트웨어가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측정만 하는 놈이고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모든 계산을 캘리브레이션을 포함한 모든 단계를 다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단계는 RF 쪽에서 저희가 하는 형태의 오픈 쇼트 50옴 로드 임피던스 형태가 아닌 오픈 에어 상태, 그 다음에 중심핀과 그라운드를 쇼트 시켜줄 수 있는 쇼트 커넥션, 그 다음 머티리얼이다 보니까 50옴 임피던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증류수의 유전율 값 78에서 80 정도인 액체를 가지고 로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캘리브레이션의 기본 컨셉,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오픈 쇼트 50옴 로드라고 하는 컨셉은 알고 있는 스탠다드를 이용을 해서 그 알고 있는 값 대비 벗어나는 편차만큼을 옵셋 처리를 한다는 컨셉인데, 어차피 오픈은 반사계수가 1이고 쇼트는 180도 이상 반전인 반사계수가 1이고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레퍼런스 값들을 사용하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알고 있는 특별한 머티리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죠. 단점,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진행 후 케이블이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 가장 큰 부분이 하이 템퍼처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표면이 고체 타입이다라고 그러면 표면이 매우 깔끔해야 됩니다. 왜? 내가 측정하고 싶은 샘플이 표면이 거칠면 시그널이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에어갭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머티리얼만의 값을 측정하는 데 제약이 따르겠죠. 그 다음 가장 큰 제약사항이 세 번째인 두께 부분입니다. 특정 회사에서는 요거에 대한 스펙 없이 그냥 측정하면 된다. 뒷면에 요걸 측정했는데 뒷면에 쇠를 갖다 댔더니 값이 바뀌더라.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지구 회사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쪽에서 문서적으로 공식으로 오픈되고 있는 모든 자료에서, 이거 약간 여러 논문들에서 결과들을 뽑아낸 건데,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공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FR4라든지 에폭시 같은 경우는 유전율이 4에서 4.4 정도가 되죠. 4 정도를 집어넣게 되면 2로 떨어질 거고, 이거에 계산해보면 두께가 1cm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솔루션은 굉장히 50기가까지 혹은 하이 템퍼처 프로브에서 이용해서 20기가까지 굉장히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두께의 제약 또는 표면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깔끔하냐라는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또 의외로 많은 제약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결과값에 대한 차이를 많이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단점이다. 두께가 1cm 정도는 되어야 된다. 또 투자율 측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한 번씩 참조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방법이 트랜스미션 라인 방법입니다. 100MHz에서부터 굉장히 100기가대어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그는 요게 지그고 저희가 사용할 샘플은 빨간색 부분이 샘플입니다. 요거 와이드밴드한 영역, 저주파에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와이드밴드한 영역을 제공을 합니다. 정확도 어떻게 말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얘의 최대 단점은 샘플을 요거 사이즈에 맞게 가공이 들어가야 돼요. 웨이브 가이드 형태,
코엑시얼 타입. 코엑시얼 타입의 장점. 얘 하나가 DC라고 하면 그렇지만 100MHz부터 수십 기가대역까지 이런 에어라인 형태. 아까 24기가대역이 4, 50기가대역입니다. 50기가대역까지 2.4mm 에어라인을 이렇게 샘플을 가공을 하게 되면, 즉 여기 사이즈는 2.4mm, 중심피는 굉장히 얇겠죠. 이렇게 가공하게 되면 50기가까지 와이드밴드한 영역에서 유전율 내지는 투자율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웨이브가 요거 샘플을 이렇게 가공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가운데 중심핀의 사이즈, 외경 사이즈 딱딱 맞춰야 되는, 사이즈가 안 맞는 것만큼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장점은 와이드밴드. 웨이브가이드 형태는 단점이 밴디드 솔루션이죠. K밴드냐 X밴드냐 P밴드 밴드에 따라서, 즉 18기가에서 24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웨이브가이드다 그러면 요 웨이브가이드 형태로는 18에서 24기가까지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샘플 가공은 대신에 네모났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죠. 그래서 지그는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형태로 샘플 집어넣게 되면 85071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샘플이 있을 때 S11 리플렉션과 이 샘플을 통과한 S21 특성의 조합으로부터 유전율 또는 투자율 값으로 환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85071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생긴 형태는 50옴 에어라인의 이러한 샘플.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번거롭겠죠. 이걸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저도 간이로 한번 갈아서 만들어 놓은 테프론을 일단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말씀드렸다시피 밴디드 특정 주파수 대역만 가지고 있는 놈인데 가공은 상대적으로 좀 쉽긴 하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두께. 이거 두께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께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최소 두께는 18분의 1 람다 정도의 두께는 되어야 측정할 수 있다. 이거 벗어나게 되면 측정도가 확확 떨어집니다. 물론 제일 좋은 어큐러시를 제공하는 것은 내가 측정하고 싶은 주파수의 4분의 1파장 정도 되는 두께가 가장 좋습니다. 이건 여러 알고리즘적으로 해석된 알고리즘들이 많이 활용이 시장에서 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85071 소프트는 모든 네트워크 분석기와 지그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조넌트 캐비티. 사실 지금 말씀드린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방법들은 특히 여기 트랜스미션 라인 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캘리브레이션도 해야지, 샘플 가공해야지, 샘플의 위치 정확히 맞춰야지. 요거 상대적으로 쉽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고. 그 다음 가장 쉬운 측정 방법. 레조넌트 캐비티 방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가장 좋은 정확도와 가장 쉬운 측정을 제공을 합니다. 또 가장 얇은 방막 측정도 제공을 하는데 단점이 또 존재하죠. 한 주파수만 제공합니다. 지그에 따라서. 그래서 컨셉은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이러한 형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것들, 또 여기 웨이브 가이드 형태도 있고 여기 중간에 홈에 달려서 이거 샘플을 집어넣는 형태. 여기 비워놓고 여기에 액체 내지는 가루 같은 거 집어넣어도 측정이 가능할 거고. 컨셉은 이 지그에 어떠한 샘플을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집어넣거나 하기 전에 이 지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픈 환경에서의 공진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 상태에서 공진점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중심 주파수 얼마, 3dB 밴드위스 얼마, 이걸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찾고, 그거로부터 그 다음 단계는 샘플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중심 주파수 3dB 밴드위스가 바뀌죠. 캘리브레이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픈 상태에서 한번 측정하고 샘플 집어넣고 측정하고, 이 두 가지 단계만 진행해 주게 되면 바로 유전율 또는 투자율 값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정확하게. 근데 지그의 종류에 따라서 10기가짜리, 1기가짜리, 6기가짜리, 10기가짜리 주파수 대역들이 이렇게 한 주파수로 제한이 되죠. 그래서 매우 정확하고 로우 로스 디바이스 측정 정확하게 하지만 한 주파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플렉션과 트랜스미션 형태, 죄송합니다. 요거는 S21 특성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죠. 공진점만을. 그 다음 방법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프리 스페이스 방법입니다. 저 뒤쪽에서 저에게 시간이 5분 남았다라고 계속 하는데 제가 데모할 시간만 10분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사실은 제가 시작된 시간이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데모를 저는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원래 제 시간에 10분 정도만 오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사를 진행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데모 세션 쪽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리스페이스 거의 다 끝났는데 프리스페이스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프리스페이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을 따르기 때문에 또 주파수 문제 때문에 사실 몇백 기가대역에 대해서 어떤 샘플을 웨이브가이드의 110기가 이상의 웨이브가이드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여기에 샘플을 네모나게 가공해서 넣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100기가 이상의 대역에서 6, 70기가 이상, 100기가 이상의 대역에서 어떻게 유전율 투자를 뽑아낼 거냐. 그냥 안테나 기법을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S11과 S21 정보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측기 67기가 모델의 외부 액세서리, 만약에 얘가 67기가 모델이고 이 외부에 달린 이 모듈이 75에서 110기가다라고 하면 그 주파수 대역에 맞는 안테나 2개 놓고 여기에 샘플 집어넣어 놓고 S11, S21 측정하면 되는데 불확실성이 마찬가지로. 왜? 안테나는 신호가 레디에이션이 방사가 돼버리니까 샘플만 통과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캘리브레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특정 회사 지그 업체에 모듈 달고 이 혼 안테나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안테나 신호들이 레디에이션 방사가 돼버리는 형태지만 이 지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형태로 어떤 신호들이 쫙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반사판 거치고 나가면서 이 부분에 샘플 집어넣어 놓고 신호가 가서 이 안테나로 신호 들어가는 형태로 그 쿼지 옵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110기가 솔루션들이 있고 또는 300기가에서 500기가 형태의 그래서 혼 안테나 달아서 신호 방사해서 샘플에서 집어넣고 하는 형태. 1테라 대역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1테라짜리 모듈, 스페셜 모듈 놓고 여기 샘플 집어넣은 다음에 안테나에서 110기가 1테라 시그널이 통과되고 리프레시 내는 거를 측정하는 형태의 프리스페이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프리스페이스 방법의 어려운 부분이 캘리브레이션입니다. TRL-캘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샘플의 두께가 이렇습니다. 근데 수루는 샘플이 없는 두께를 전제를 해야 되니까 이 수루 조건을 딱 이 거리를 맞춰놓고 샘플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이외에 4분의 람다 길이만큼 조정을 해서 마이크로미터 같은 정밀 이쪽 뒤쪽을 정밀 미세 조정하는 컨셉들이 필요하죠.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켈로 캘리브레이션을 포트 단에서 하게 되고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게이티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 2억에서 발생되는 잡성분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딱 뽑아서 라인 특성, 이거 조정도 필요 없습니다. 라인 특성, 리플렉션 특성 이러한 5단계만 거쳐주게 되면 굉장히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서 수 1테라까지 측정할 수 있는 프리스페이스 기법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여러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네트워크 분석기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널 파트너를 맺고 있는 여러 지그 회사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어쨌든 가능한 솔루션은 1.1THz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고 있고 사실 아직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거의 300기가 이내, 거의 대표적인 거는 카 레이더 쪽에서 77GHz 유전율 쪽이 많이 측정이 되고 있죠. 그 다음 간단히 한 2, 3분 정도로 해서 차폐율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아메리카 스탠다드 테스트 메저먼트 그룹에서 제공하는 ASTM 규격을 만족하는 1.5기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지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쇳덩어리 2개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활용해 본 방법은 여기까지고 이제 ASTM 모델에서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게 되면 이 지그 자체도 사이즈가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국내는 요게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차폐 특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요러한 쇳덩어리가 2개가 있게 되고 네트워크에 1번 포트, 2번 포트 연결되고 여기 중간에 내가 측정하고 싶은 샘플을 넣게 되는데 컨셉은 2가지 머티리얼 타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쇳덩어리 안에 보면 요게 있고 밖에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요거 중간에 넣고 그라운드까지 집어넣고 요게 S21 특성 레퍼런스로 측정을 한 다음에 동일한 매질을 이걸 빼고 이걸 집어넣게 되면 시그널 라인하고 그라운드 사이가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신호가 전달을 하는데 제약을 받겠죠. 그래서 실제 레퍼런스 측정된 결과값에서 이거 넣었을 때 측정 결과값을 빼는 형태를 가지고
차폐된 특성이 얼마냐.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통과된 특성이 얼마만큼 줄었고 리플렉션 되는 게 얼마만큼 또 됐고 그러면 이 디바이스에서 흡수되는 게 얼마만큼인지도 사실 계산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사실 차폐율을 특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신호가 전달되는 S21 특성을 보는 게 현재 ASTM 규격을 만족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약간 차폐 또는 흡수율 쪽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 코리아 스탠다드죠. 그래서 이 코리아 스탠다드를 만족하는 규격을 가지고 측정하는 곳은 한국의 KTL이라든지 표준과학연구원 같은 곳에서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에어라인 기법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차폐 흡수제입니다. 그래서 컨셉은 이 에어라인에 이 에어라인에 이러한 차폐제를 여기 중간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메탈 리플렉터 즉 메탈 리플렉터라고 그러면 신호가 들어가서 메탈이 달 쇼트 컨셉이니까 신호가 100% 되돌아와야 되겠죠. 되돌아오는데 이 중간 매질을 거치다 보니까 당연히 리프레션 되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이 시간에 줄어든 정도를 뽑아내는 게 흡수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달 같은 경우는 앞페이지 같은 경우는 통과되면서 차폐 또는 반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고지고대로 신호가 갔다가 100% 되돌아오는데 여기에서 흡수되는 형태를 뽑아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시하는 건 네트워크 분석기와 에어라인 형태. 그래서 요거를 측정하는 절차는 코리아 KSC 0305 규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트워크 분석기들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채널 파트너들에 대한 지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드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측정하는 것들을 한번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제 주어진 시간보다 10분 정도 오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 제 시간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자, 내려가서 저기 실제 측정하는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측정해 볼 부분은 SPDR 형태인데요. 현재 1GHz까지 측정할 수 있는 1기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지그입니다. 그래서 별도 화면에 보시면 네트워크 분석기는 이미 밑에서 돌고 있는 상태고 N1500이라고 하는 머티리얼 솔루션을 활용을 하죠.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할 부분이 레조넌트 캐비티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띄운 다음에 창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거는 스플리터 실린더 스플릿 포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될 거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실행 파일을 R16 다시요. 첫 번째 거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셋 레인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그는 제가 1기가 대역에서 특성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0.9기가. 그 다음에 1.1기가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181기가. 1.1. 그 다음에 OK 누르게 되면 네트워크 분석기가 뒤에서 사실은 이 주파수 대역에 맞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의 두께는 이 샘플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 이 두께가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마이크로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오픈 이 지그에 보시면 현재 아무 샘플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메저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샘플을 100마이크로 정도 되는 샘플 집어넣기만 캘리브레이션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죠. 샘플 집어넣은 상태에서 메저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화면으로 한번 잠깐 넘겨볼게요. 지금 보시면 샘플이 이게 지금 약간 지그가 약간 열화가 돼서 특성이 자글자글 끓고 있는데 원래 깨끗합니다. 근데 샘플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공점이 이렇게 형성됐었지만 샘플이 들어가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중심 주파수와 3dB 밴드위스 폭을 얘가 알아서 잡아서 다시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조건 측정한 요 두 정보로부터 유전율값 그냥 쉽게 계산을 해버리죠. 그래서 매우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밖에서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우선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